대두단백 같은 거 섞어가지고. 글쎄 나는 예민하지가 않아가지고 상관없는데. 너 유당불내증 있어? 그럼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국내 프로틴 업체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주로 이제 독일에서 수입해오거든. 근데 거기 거 그 원데이 뉴트리션께 유일하게 좋은 원료를 가져와서 해. 나머지는 뭐 베네틴이나 뭐 그런 데는 다 가라를 쳐가지고 성분이 좀 약간 구려. 헬스장에서 웬만하면 신타식스 팔잖아요. 아 그치. 근데 처음 할 때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신타식스인데 신타식스가 지방이 좀 많아. 탄수화물하고 성분을 보면은 맛은 있지. 지방이 많이 들어서 많이 마시는 거야. 근데 그거 먹으면 좀 살이 좀 뒤룩뒤룩 찌지. 뭐 마이프로틴 것도 나쁘지 않고. 이거 앞에 좀 넘어왔는데 요거 한 문제만 풀고 뒤에 다시 원래 하던 거 넘어서 해볼게. 45번도 필수 문제라. 자, 요다 이 구하는 걸 봐봐. 구하는 거를 보면 일단 뜯을 수 있죠. 빨리 한번 뜯어볼까? 3로그 A 더하기 2로그 AB. 요 정도 빨리 되니? 요렇게? 그치? 로그 뜯은 거. 그 내가, 로그 3이죠, 3. 3로그 A의 A니까 3.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는 로그 AB만 구하면 돼. 목적을 딱 찾아야 돼. 근데 이제 서머가 되는 건 요거잖아? 당연히 밑이 A인 로그가 필요하겠지? 양변 로그 A를 취하는 거야. 이렇게. 로그 A의 A7, B3. 이 로그 A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뜯어보면 7 더하기 3 로그 A의 B가 빵이죠. 그럼 로그 AB 구했죠? 로그 AB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네. 대입하면 답이지. 간단하지? 그래서 요 기본 문제 해봤고 하던 거 좀 이어서 해볼게.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 54번. 54번은 좀 별표를 쳐봐. 이 그림이 지금 이 피아노잖아, 피아노. 요게 교과서 문제야, 교과서 문제. 근데 조금 기출이 잘 나오거든. 왜냐면 우리 어쨌든 지수로그 활용 문제가 하나는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거는 애들이 뭐 많이 풀어봐서 맞출 수 있는데 피아노 요거 딱 나오면 애들이 딱 멘붕이 와. 이거 뭐지? 하고서 잘 읽어볼게. 각 음의 진동수는 바로 아래 반음. 너네 반음이 뭔지 알아? 반음 뭔지 알죠? 그 이 검은 건반이 흰 건반 여기 하나 차이가 반음이지, 그지? 바로 아래 반음이 진동수의 2의 40분의 3배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에서 요 반음 올려. 그러면 여기서 2의 40분의 3배가 된다는 거야. 거기서 또 여기서 한 칸가? 또 여기서 그러면 또 2의 40분의 3배가 된다는 거지. 반음씩. 자, 그러할 때 도의 초당 진동수가 480이래요. 480Hz인데 도음보다 두음 높은 미는 그럼 반음이 몇 칸이니?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개. 여기다가 2의 40분의 3 제곱이 총 4번 적용되는 거죠. 4번. 그게 미죠. 그게 미. 요거 구하면 돼, 이제. 요 뭐야? 480 곱하기 2의 10분의 3. 간단하지?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2의 10분의 3을 구해야 되잖아. 2의 10분의 3. 요게 얼마냐? 자, 여기 잘 보면 로그표가 있어. 그럼 우리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로그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로그를.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냥 x는 2의 10분의 3이라고 놓고 양변 로그를 취해봐. 그럼 로그 x가 10분의 3의 로그 2 이렇게 되죠. 자, 로그 2를 대입하면 돼. 로그 얼마니? 0.3이네.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이네.
0.09네. 0.09.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구해야 되는 거? 구해야 되는 목적을 잊으면 안 돼. x를 구하는 거죠. x. 이게 지금 x잖아. x. 그래서 지금 얻은 식이 로그 x가 0.09다라는 걸 얻은 거야. 이걸 만족하는 x가 얼마냐를 찾는 거죠. 그치? 자, 로그표에서 0.09 나온 거 얼마니? 1.23이죠. 1.23? x가 1.23이네. 따라서 구하는 거는 480 곱하기 1.223이 미의 헤르츠가 된다. 이거 구하면 되지. 맞죠? 답이 어떻게 되나 볼까? 뭐 계산하라고 돼 있지?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고. 괜찮죠? 피아노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어렵지 않다. 쭉 넘겨보고 64번 해볼게요. 64번. 이것도 질문이 나와서 자, 요거는 그림을 잘 그리면 돼. 3x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 3의 x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겠죠? 자, 쭉 그리고 여기 3의 x 대충 그려. 이렇게 걔를 원점 대칭하는데 원점 대칭 어떻게 그리지? 그리기 어려우면은 원점 대칭 식을 써보자. 자, y는 3의 x야. 이거 원점 대칭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x축에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3의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야. 여러분들이 그리기 쉽게 쌤이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 요거 밑이 3이 아니야. 요거는 언제 밑이라고 했죠? x의 개수가 1일 때. 그러니까 얘를 3분의 1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아, 얘는 밑이 3분의 1짜리야. 그러니까 3분의 1x 이렇게 감소함수를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뒤집으면 되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 gx 지금. gx. 여기 fx. 자, 여기까지 됐어. 그 베타 빼기 알파 뭐 4 돼 있고 서로 다른 4점이래. 이제 표시 좀 해볼게. 알파. 베타가 지금 알파보다 큰 거니까 대충 그림을 조금 더 조금만 위로 그리자. 살짝 위로. 이렇게. 여기에 베타가 있다고 해볼게. 여기 베타. 여기 알파가 있다고 해볼게. 조금 극단적으로. 자, 알파 콤마 f 알파. 그럼 여기죠, 여기?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알파 콤마 g 베타. g 베타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베타 콤마 g 베타지? 그럼 알파 콤마 g 베타는 알파 콤마 g 베타. 뭐야? 알파 콤마 f 알파. 알파 콤마 g 베타.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알파 콤마 f 알파. 아, 요쯤 있죠, 요쯤. 요쯤. 알파 콤마 g 베타. 여기에 b. 이렇게. 그 다음에 베타 콤마 g 베타. 그건 여기지, 그냥. 여기 c. 그 다음 d. 베타 콤마 f 알파. f 알파 라인이 지금 여기잖아. 베타 콤마 f 알파. 딱 여기가 되겠네. 요런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요런 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이렇게 된다. 까지 괜찮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하는 거야. 자, 요거 가로는 어떻게 되니? 가로? 베타 빼기 알파지. 그냥 x좌표의 차니까. 그래서 4야 그냥. 그 다음에 세로만 구하면 이제 끝나요. 세로는 y좌표의 차야. y좌표의 차. 요거 y좌표에서 요거 y좌표를 빼볼게. 자, 위에 y좌표는 f 알파야. f 알파. 그리고 밑에 y좌표는 그냥 g 베타죠. 요걸 빼면 돼. 자, 요 식을 써볼게요. f 알파는 그냥 3의 알파지. 빼기 g의 베타는 요놈에다가 지금 요놈에다 베타 집어넣는 거잖아.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알파 베타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그지?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오케이. 자, 가로 세로가 끝났어. 따라서 넓이 S는 일단은 요거 가로 4 곱하기 요거 세로 3의 알파 더하기 3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넓이가 표현이 된 거야. 맞죠? 요거 최소 구하래. 최소 어떻게 구하냐고?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최대 최소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아니면 뭐 써야 돼? 무슨 평균? 산술기하. 그치? 야, 딱 산술기하죠. 역수잖아, 역수. 자, 이거 산술기하 써볼게. 산술기하 내용은 꼭 암기를 해야 돼. 요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A 더하기 B가 2루트 AB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챙겨야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 A랑 B랑 같을 때.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 더하기 B 입장에서는 가장 작을 때겠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AB 입장에서는 가장 클 때겠지.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란 건 최대 또는 최소가 성립할 조건이다. 해서 문제에서 만약에 요 최대값을 구하고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뭐 x값 구해라 하면 등호 성립 조건을 쓰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산술기하 써볼게. 요 놈 어떻게 되지? 2의 루트 A B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어떻게 돼? 2의 루트에 요거 지수법칙 쓰면 그냥 3의 마이너스 4승만 남네? 이렇게? 그죠? 그 얼마니?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승이지? 9분의 1 되겠네. 9분의 2죠. 그래서 요 최종적인 S의 최소값은 앞에 4 곱하면 9분의 8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겠지. 괜찮니?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 정도는. 자, 이거 했고. 그리고 내가 쭉 지나갈 건데 풀면서 질문이 있었던 것도 또 다시 해도 돼. 요 65번까지 질문 없니? 자, 68번 볼게. 68번.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분 기본 세팅을 시키느라 지수로그의 그래프 본격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연습을 안 했어. 왜냐면 어렵거든. 근데 시험에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래서 일단 이 교재 끝나고 계속 그거 연습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딱 보잖아?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가 딱 나왔어. 근데 어려워 보여. 일단 넘기는 것도 선택이야. 굳이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먼저 풀고 요거 이제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이 남는다면. 자, 보자. 요 그래프가 나와 있대. 요거랑 요게 나와 있대. 걔 만나는 점 A. 그 다음에 직선 마이너스 5x 플러스 k랑 요 놈이랑 만나는 점 B. 또 요거랑 만나는 거 C. BC 길이가 루트 26이다. 구하는 건 ABC의 넓이에요. 그러면 BC를 밑변으로 잡으면 이제 A에서 이 직선 BC까지의 높이만 구하면 이제 끝나네? 일단은 뭐 상황은 그래. 자, 이거 조금 확대를 해보고 볼게요. 일단은 요 두 식이 조금 예뻐. 왜 예쁘냐면 밑이 같아, 밑이. 그래서 요 교점 A는 일단 구할 수가 있어. 교점 A를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 2의 x 더하기 1 빼기 5랑 그 다음에 2의 x 빼기 2 더하기 2 얘를 같다고 놔요. 자, 좌변으로 이야기해볼게. 더하기 1 마이너스 2배의 x 빼기 2 마이너스 7은 빵이죠. 이거 어떻게 푸니? 요 방정식 어떻게 푸니? 그렇지, 치환해야지. 치환. 이 x를 치환하는 거야. 자, 이거 빠르게 해볼게. 2t 요 2의 1제곱 뺀 거예요. 빼기 4분의 1t 2의 마이너스 2제곱 뺀 거야. 빼기 7은 0 하면 4분의 7t가 7이다.
따라서 t 값이 4가 나오죠. t가 지금 얼마야? 2의 x를 취하는 거지. 따라서 x좌표가 2다라는 걸 나온 거죠. a좌표가 2, 얼마니? 2,3이네. 2,3. 여기 2,3을 구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 좌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지수함수 그래프 두 개 갖다가 놓고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하고 이제 나머지 좌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냐면 요 길이가 루트 26이야. 그리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래.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는 5죠. 5.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요게 BC라고 해봐.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6이야. 기울기가 5야.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죠. 요게 딱 1, 5가 되는 거야. 1, 5. 길이가. 맞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 요거 x좌표를 a라고 놔봐. 뭐 a, 지금 y좌표는 2에 a-2 더하기 2로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 x좌표는 한 칸 빠진 거죠. 한 칸 빠진 거. 요만큼이 한 칸이니까. 요만큼이 5칸이고. 맞지? a 빼기 1, y좌표는 요거에다 5칸 올라간 거지. 2에 a-2 더하기 7로 쓸 수 있다. 요게 엄청난 포인트가 돼. 요걸 많이 물어봐요. 하나의 점 좌표 가지고 다른 점을 미지수를 안 쓰고 표현하는 거. 요거를 많이 쓴다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좀 생소할 텐데 느낌을 잘 살려봐. 선생님 지금 포인트가 뭐라 했어? 한 점 미지수로 세우고 주어진 조건 통해서 다른 점을 그냥 그대로 그 미지수 써서 표현하는 거. 했지? 그럼 얘를 이제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다를 써먹어야 돼. 요거 위의 점인 거죠. 요거 위의 점. 위의 점이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지, 대입. 자, 대입을 해볼게. 대입해보면 y 자리에 2에 a-2 더하기 7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저 a 빼기 1을 대입하는 거야. a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5. 자, 이거 대입한 것까지 이해되니? 저 밑줄 친 거에 대입한 거죠 지금? 이거 정리 좀 해볼게. 좌변으로 2의 a 플러스 12는 0. 이것도 치환하는 거네. 2의 a를 치환해보자. 4분의 1t 빼기 t가 12. 가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t가 마 10이니까 t 값이 또 나오지. t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면 16 나오겠네. 그게 2의 a지. 따라서 a 값이 4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다 구했어요. 결국엔 요 좌표가 얼마였던 거야? 요 좌표가 4, 4 대입하면 6 이런 좌표가 됐던 거죠. 얘는 3, 11이니 이런 식으로 됐던 거지. 이제 좌표를 다 구했죠. 자, 이제 넓이만 계산하면 끝나. 넓이. 일단 밑변 길이는 BC예요. BC. 걔는 이미 주어져 있죠. 루트 26으로 주어져 있어. 자, 높이를 구할 건데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 쓰일 수 있어. 높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점 A로부터 직선 BC까지의 거리야. 맞니? 점 A로부터 직선 BC까지의 거리가 높이죠. 아까 선생님이 표현했듯이. 그럼 이건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돼. 자, 직선 BC를 구해볼게요. 직선 BC 방정식을 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 Y는 오케이, 어서 오고. 자, 기울기는 B하고 C하고 지금 4,6하고 3,11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야. 4 빼기 3
아, 기울기 이미 알려줬네. 근데 마이너스 5라고 알려줬구나. 에다가 한 점 3,11 대입해요. 4,6 대입해도 돼. 자,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까먹었을까봐 내가 다시 한번 써줄게.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a, b인 직선 방정식 어떻게 써? 이거 기억하니? y는 어떻게 쓰죠?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거 필수야, 필수. 여러분 지금 공통수학 1, 2 배운 지 오래됐다고 이런 걸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m 쓰고 x 빼기 a 더하기 b. 맞죠? 그래서 기울기 m 쓰고 x 빼기 3 더하기 11을 쓴 거야. 자, 요거 구해보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6 되네. 이렇게 구했죠, 지금. 일단 k 값은 26이죠, 그러니까 k 값이 저기 있는, 그죠? 자, 이제 공식만 쓰자. 해서 요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자,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36을 한 변으로 싹 다 몰아야 돼요. 좌변으로 몰아볼게. 이렇게 몰고 거기서 거리 공식을 써볼게. 자, 얘로부터 어디까지야? 지금 점 a가 얼마니? 2,3? 얘로부터 2,3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혹시 기억나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 뭔데? 불러봐. 불러봐. 루트에 어머머 기억난다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에 5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요거 대입한 거 10 더하기 3 빼기 36. 여러분 공식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다시 써줄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부터 x1, y1까지의 거리 h는 뭐 d라고 쓰자. 그 거리 d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요거 그냥 x1, y1 대입한 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이렇게 돼. 꼭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모르는 사람 지금 적어. 이 공식 하나 몰라가지고 틀리면 가슴 아프잖아. 그죠? 필수야, 필수. 해서 요 공식을 쓴 거다. 루트에 5제곱 더하기 1제곱 그 다음에 2,3을 여기다 대입해서 절대값 쓴 거죠. 정리를 해보면 루트 26분의 얼마가 되는 거니? 13 23? 숫자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되는 거네. 지저분하지 않네. 루트 26이 지워지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답은 뭐니? 밑변 루트 26이랑 높이 요거 곱해서 23 되지? 그거 2분을 때리니까 2분의 23이 답이죠. 그렇게 된다. 괜찮죠?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니? 자, 그 다음에 보자. 지금 68번 받고 또 쭉 이제 나머지는 했었고 저번에 81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86번 볼게요. 86번.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한두 문제씩은 이제 건드려 봐야 된다. 그래프 문제를. 자, 뭐 각변이 x축, y축이 평행한 두 직사각형 이렇게 있대요.
A랑 G는 로그 EX 위의 점이고 BC는 X축 위의 점이다. 뭐 답을 만족한데 AD 대 DE는 3대 5다. 여러분 비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비율할 때는 야 맨날 노래를 부르지. 비율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문자 표현을 해야 돼. 한 문자 표현 해서 그림 조금만 확대해보자. 지금 AD 대 D가 3대 5래요. 그럼 AD를 3K, DE를 5K라고 놔야 돼.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DG 길이가 2래. DG 길이. DG 길이가 2다. 얘는 지금 세로 길이란 말이야. 세로 길이. 세로 길이는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Y좌표 차로 구해야 돼. Y좌표 차로. 여기까지 지금 접근이 됐어. 자, 그럼 Y좌표 차를 구할 건데 Y좌표를 알려면 이 C의 X좌표를 알아야 돼. 그래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찾아봐. C의 X좌표 알아야 G의 Y좌표를 알죠. D의 Y좌표는 A의 Y좌표랑 똑같지. 그럼 A의 Y좌표를 알려면 B의 X좌표를 알아야 되지. 지금 선생님 논리 따라왔니?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필요한 건 B와 C의 X좌표가 필요한 거야. Y좌표 차를 구하려면. 근데 이제 미지수를 결국엔 두 개를 놔야 된다는 얘기잖아. A, B를 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A 하나만 놓으면 이미 요 거리는 지금 3K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X좌표는 A 더하기 3K죠. 맞죠? 여기 X좌표는 A 더하기 8K가 되겠지. 굳이 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저 GD가 2라는 걸 써볼게요. GD 길이는 일단 G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뺄 건데 G의 Y좌표는 이거를 쌤이 fx라고 해볼게. 편의상 f에 a 더하기 3k를 집어넣은 거에서 f에 a를 집어넣은 거를 뺀 게 GD 길이죠. 이해되니? a 더하기 3k 집어넣은 G Y좌표, a 집어넣은 a Y좌표를 딱 뺀 게 GD 길이지. 그래서 요거 식을 써보면 로그 2의 a 더하기 3k 빼기 로그 2의 a. 자, 그럼 로그 계산을 해야겠네. 로그 2의 a분의 a 더하기 3k가 돼요. 그게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2란 얘기지. 2. 그쵸?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요거 끌어낼 수 있지. a분의 a 더하기 3k라는 거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4다. 그래서 양변에 a 곱하면 a 더하기 3k가 4a가 되면서 3a가 3k니까 a가 k라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야. 되겠니?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미지수가 사실 이제 두 개였지만 하나로 줄어버린 거야. a가 k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고쳐볼까 그러면? 아, 요거는 k 값이 a니까 요거 4a다. 요 길이가 3a, 5a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9a가 되겠죠. 요게 x좌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조건을 해석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해석을 해야겠지? 두 직사각형 ABCD, DEFG의 넓이비가 1대5래, 1대5. ABCD 넓이를 표현해보자, 그러면. ABCD 넓이는 가로 길이가 지금 3a죠, 3a. 곱하기. 높이는 A의 Y좌표가 그냥 높이지. A의 Y좌표. A의 Y좌표 로그 2의 3a. 요게 ABCD의 넓이야. 그 다음에 DEFG. 요거 넓이는 D 길이가 지금 5a죠. 5a. 5a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그냥 2였죠. DG 길이가 2니까. 요 식 쓴 것까지 이해되니? 요게 1대5래. 1대5. 그 비례식 써야지 뭐. 3a 곱하기 로그 2의 3a. 돼. 10a가 1대5다. 내항곱, 외항곱 해야겠지. 자, 곱해보자.
그러면 외한 건 먼저 해보면 15a 곱하기 로그 2의 3a 는 10a죠. 10a. 그 양변 a 뗄 수 있네. 뭐 그럼 15로 나눠볼까? 그럼 로그 2의 3a가 3분의 2가 돼요.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정의를 쓰면 3a가 2의 3분의 2제곱 되겠죠.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내릴 수 있다. 맞겠지? 되니? 그쵸? 하고 지금 뭐 구하라는 게 뭐야? 결국에 C의 X좌표. 자, 이거 다시 옮겨놓고 A값 구하는 거죠? A값? 뭐야, 끝났네. C의 A좌표는 X좌표는 그냥 4A니까 여기다 3분의 4 때리면 끝나는 거지. 그럼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4A 값 구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87번. 87번 별표 쳐봐. 자, 이거 잘 봐봐. 이제 로그 AX, 로그 CX, 그리고 BX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 이제 대소를 좀 비교를 하래요. A, B, C에.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쌤이 겨울 때도 설명을 했거든? 조금만 다시 그리자. 자, 이렇게 두 개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두 개. 요거는 Y는 A의 X 그래프야. 요거는 Y의 B의 X 그래프야. 증가할 때를 보는 거야. 요것만 보고 딱 A가 큰지 B가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 느낌상 누가 클 것 같니? 찍는다면 B가 클 것 같은 그냥 위에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보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1을 딱 찍어.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놈은 B가 여기 찍히죠. 여기 A가 여기 찍히지.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죠? 자, 일단 요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감소일 때도 볼게. 감소일 때.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여기가 밑에 게 AX, 위에 게 B의 X라고 쳐볼게요. 괜찮니? 여기까지? 얘는 누가 클까? 이거 지금 감소함수일 때죠. 밑이 1보다 작을 때야. A가 클까? B가 클까? 생각해봐. A가. 왜 A가 클 것 같지? 자, 요것도 똑같아. 여기다 이제 1을 찍어봐.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1을 찍으면 여기가 A죠. 여기가 B지. B가 크지, B가. 맞죠? 그치? 자, 결론을 내릴게, 결론. 여러분 결론만 알면 돼. 지수일 때는 지수 함수일 때는 밑이 큰 게 위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할 거야. 큰 게 위에 있다. 자, 근데 언제냐? 어디가 큰 게 위에 있다냐면
1사분면을 봤을 때. 자, 근데 1사분면을 내가 좀 정의를 할 건데 1사분면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이야. 간이 1사분면이야. 간이 1사분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사분면처럼 이렇게 갈라. 이렇게. 그러면 이 1사분면을 봤을 때 큰 게 위에 있다는 거야. B가 그래서 A보다 큰 거야. 위에 있는 게 큰 거니까. 되겠죠? 그 다음 얘도 여기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요거를 1사분면으로 볼 거야.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으로. 되겠니?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크다.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로그를 해볼게. 로그. 역시 증가함수를 먼저 볼게요. 증가함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요게 로그 B의 X, 요게 로그 AX야. 자, 누가 큰지를 역시 한번 봐볼게. 누가 클 것 같니? 잘 보세요. 여기가 1 있어요. 1. 자, 1을 나오게끔 하는 X 값들을 비교를 해볼게. 그러면 요 놈 있죠. 로그의 AX에는 X에 얼마 넣어야 1 나오니? 로그 AX에는 X에 얼마 넣어야 1 나와? A 집어넣어야 1 나오죠. A. 여기가 A인 거야. 여기가. 로그 BX에는 X에 얼마 집어넣어야 1 나와? B 집어넣어야 나오지. B가 크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증가일 때 봤어요. 감소일 때 봐볼게. 감소일 때. 감소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고요. 맞죠? 자, 요거를 로그 B의 X라고 해볼게. 요걸 로그 A의 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야. 1이 나오게끔 하는 X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요때랑 요때를 비교를 하는 거야. 요때. 자, 요놈 이렇게 보면 요 A 집어넣어야 1 나오죠. 요놈은 B 집어넣어야 1 나오지. 이렇게. 역시 B가 크지. 맞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 로그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보면 큰 게 밑에 있죠. 오히려 큰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야. 큰 게 B가 지금 크지? 큰 게 밑에 깔려 있다. 되겠니? 큰 게 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볼게. 여기 기준으로 약간 1사분면 느낌. 되겠지? 큰 게 밑에 있다. 여기 기준으로 물론 얘는 4사분면이긴 하지만 오른쪽 봤을 때 큰 게 밑에 있다. 되겠니? 여기까지 잘 됐죠? 이거 암기를 해야 돼. 지수는 뭐다? 큰 게 위에 있다. 로그는 큰 게 밑에 있다. 됐어? 암기했죠? 자, 한번 봐볼게. 잘 보세요. 자, 로그 AX랑 로그 CX 먼저 비교해 볼게요. 이거 A가 큰 거야? C가 큰 거야? 바로 돼야 돼, 이제. 큰 게 밑에 있다고, 큰 게.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큰 게 밑에 있어야 돼. 밑에 있는 게 지금 큰 거죠? A가 C보다 큰 거야. 바로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따지고 있으면 안 돼. A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B랑 비교를 해야 돼. 이 Y는 X하고 1을 줬죠? 요걸 이용을 하는 거야. 자, 볼게.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BX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B가 꽂혀. 여기. 맞지? 그치? 걔를 Y는 X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로 옮겨볼게요. 여기도 B죠, 여기. 이렇게.
그치? 요 길이 같을 거니까. 맞니? 집중 잘 해봐. 자, 근데 이제 이 B를 A 또는 C랑 이제 비교를 해야 돼. A 또는 C랑.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하려면 C도 X축에다 옮겨줘야 된단 말이야. 자, 로그 CX, 이거 잘 따라야 돼. 로그 CX가 이렇게 있어요. 1을 쓸 건데,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이제 개념 하나가 더 들어가. 선생님이 이것도 겨울 때 설명을 했었는데, 역함수 함수값 구하기를 해볼게. 그래프를 통해서. 자, 잘 보세요. 이렇게 y는 fx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온다고 쳐봐. 이렇게. 즉 f에 a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얘들아?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요거랑 똑같은 말은 f 인버스라고 해보면 f의 역함수에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거야? 누구를? b를. 그치? 이게 역함수의 정의잖아. a 집어넣었을 때 b 나오면 b 집어넣었을 때 a 나오는 게 역함수야. 잘 들어봐. 잠 좀 깨봐. 왜 이렇게 졸이? 얘들아. 응? 이거 너무 중요해. 들어야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역함수가 포인트야. 여러분들 아직까지 연습 안 해봤지만. 잘 봐라. 자, 요거까지 이해되니?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다. 그러면 역함수는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B를 썼을 때 딱 A가 꽂히죠? 요 그래프가 그냥 역함수예요, 역함수가. 응? 어떻게 봤을 때? 요거를 X축처럼 봤을 때, X축처럼. 요거를 Y축처럼 봤을 때. 그때, 쌤이 겨울 때도 이렇게 했죠. 잘 봐봐. 요 Y는 fx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러분, 역함수는 무슨 축, 무슨 직선 대칭이니? Y는 얼마 대칭이야? 역함수는? Y는 X대칭이지. Y는 X대칭. 어? Y는 X대칭이 역함수잖아.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원래 함수가 있어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봐.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치? 자, 요 그래프 잘 기억해야 돼.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 요게 지금 역함수 그래프야. 맞지?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돌려봐. 요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요 그래프가. 요걸 딱 뒤집으면 요 그래프가 돼요. 이해되니? 맞아? 그쵸? 요 역함수 그래프가 그냥 요 원래 거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서 본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뒤집기만 하면. 맞죠? 여기를 X축처럼 보고.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냥 역함수로 보고 여기를 X축으로 봐서 그냥 B 쏴서 A를 꽂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랑 이제 플러스 해서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니? y는 ax의 역함수는 y는 얼마야? y는 ax의 역함수는 누구지? 로그 ax죠. 이건 몰라서는 안 돼. 알겠니? 로그 ax가 원래 거 지수함수랑 역함수 관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는 요거 있지, 로그 cx 있죠? 로그 cx 이렇게 있어. 얘를 x축처럼 보고 요 1을 딱 쏘잖아. 그럼 요 그래프가 로그 cx의 역함수인 y는 cx가 된다는 거야. y는 cx가. 이게 이해돼요? 딱 쏘면 여기 누구 꽂히는 거니? 여기 c가 꽂히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이해되니? 중요한 개념이야, 중요한 개념. 정리 잘 하시고 조금 쉬었다 할게. 잠 좀 깨자, 얘들아. 어?
한 번도 안 가봤어. 여자친구랑 한번 야구장 다녔어요. 야구 언제 하는데? 월요일 때부터 해요. 월요일 때? 지금 야구 개막을 했어? 네. 아, 그래? 네. 아 진짜? 보러 가야겠다. 여기 가까운 데가 고창 아닌가? 잠실 갔어요. 잠실. 잠실에 두산 경기 때 왜 잠실이 좋아? 넓어야 제일 시험 끝나고. 아 그래? 네. 잠실? 네, 부산이 제일 좋긴 한데 LG 경기 말고 두산 경기일 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 두산 팬이구나. 네. 저희 시험이 끝난 날이랑 LG랑 두산전이거든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있어 승부야. 나 가면 이겨. 얘들아 이제 안 줄 거지? 어? 네. 졸지 말자. 샀어요. 그래. 너희가 졸면 나도 수업이 재미가 없잖아. 중요한 거 하는데. 창문을 다 여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여는 게 없더냐고? 너무 시끄러워. 집중 좀 하자. 시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 92번 92번. 간단한 건데. 자, A가 90도고 AB, AC 길이가 나왔어요. 뭐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겠지. A, B, C. 그거의 넓이를 SX라 하자. 얘는 이제 너무 쉽죠. 그냥 밑방 곱하기 이렇게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AB 길이 곱하기 AC 길이. AC 길이를 쓸 건데 로그 계산으로 일단 뜯을 수 있겠죠? 로그 4의 16 마이너스 로그 4의 x. 근데 로그 4의 x도 여기를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튀어나오는 거야. 2분의 1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요 앞으로. 이렇게. 그럼 딱 로그 2x가 이제 겹치겠지. 자, 요거 이제 치환을 해야겠죠. 당연히 로그 2x를 치환을 해. 라지 x 2 빼기 2분의 1 라지 x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 최대가 되는 x값 찾으라고 돼 있고 이거 뭐야? 이차함수죠. 이차함수 대칭축만 찾으면 돼. 이거 대칭축 얼마니?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얘가 지금 이제 위로 볼록이 이차함수거든요. 이거 만나는 근만 찾으면 그거의 절반이 대칭축이야. 전개해서 그 표준형 완전 제곱식 꼴 만들어가지고 해도 되지만 얘 0이고 얘 0 만드는 x가 얼마니? 4죠 4.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0하고 4는 얘기야. 대칭축이 2죠 2. 그래서 라지 x가 2일 때 라지 x가 2일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지. 맞죠? 그래서 그 x값을 좀 일단 구해볼게. 라지 x가 지금 얼마니? 로그 2x죠? 로그 2x가 2가 되는 x값. 즉 x는 4일 때 최대가 되고 그때 최대값은 라지 x가 이제 2 대입하면 되죠? 여기가 2 대입하면 2에다가 2 빼기 1 되겠네?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가 4, m이 2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이 정도? 시험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죠? 92 했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99번 뭐야? 99번? 99, 100, 100에 이렇게 세 문제 해볼 거야. 자, 99번. 지원하니? 예. 자, 지수 방정식은 그냥 기본이 뭐냐면 위에 지수가 같으면 돼. 위에 지수가 같으면 어떻게 풀이? 위에 지수 2x 더하기 3이 x제곱이다. 이거 일단 푸는 거야. 자, 그거랑 두 번째, 요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 밑에가 지금 미지수가 껴있죠?
그러면 이렇게만 풀고 끝나지 않을 거 아니야. 뭔가 함정이 있겠지? 뭐겠어? 언제 같을까? 요게 밑에 x-1이 얼마면 딱 요 등식이 성립할까? x-1이 얼마일 때면 요 등식이 성립해요? 얼마? 1이지 1. 그치? 요거 하나만 챙겨줘요. 밑이 1이면 1은 1하고 성립하잖아. 등식, 그죠? 요거 하나 꼭 챙겨줘야 돼. 자, 그래서 요거 2항에서 풀면 끝이다.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그러면 3. 그래서 x가 2다. 이렇게 구하면 돼. 인데 요걸 챙겨야 돼. 밑쪽 거를 똑같아. 밑쪽 밑이 뭐니? x-1이 양수여야 되죠? 그리고 x-1은 1이어서 안 되지. 그치? 원래. 근데 여기서는 x가 그냥 1보다 크다고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 거야. 요것만 따지면 돼. x가 이제 1보다 크다.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기서 걸러서 있는 그는 2하고 3이겠죠. 이걸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5가 되겠고. 5. 자, 그리고 이제 지수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이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틀려서는 안 돼.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추고 모두가 맞추는 문제니까.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 뒤에 붙어있는 거 떼내는 게 기본이야. 그럼 요거 어떻게 떼내니? 2 곱하기 3의 2의 x를 라지 x 3의 y를 라지 y로 전부 다 치환할 거야.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2 곱하기 x 더하기 y는 11 이랑 4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3 y가 10이다 이렇게 정리돼. 요거 이해되는지 일단 이해 잘 되니? 4분의 1 떼는 거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요거 연립하면 돼. 한 번만 풀어볼 거야. 요거 여기다 세배하자. 해서 여기서 요거를 빼볼게요. 빼면 6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23 x 3y는 사라지고 23 되네. x가 4로 깔끔히 되네. x 4니까 y는 얼마니? y가 3 나오나? 요 값이 지금 2의 x죠. 요 값이 3의 y고. 그래서 이 경우에 x가 2, y가 1이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쵸? 자, 그 다음 101번. 요런 거 좀 중요해요. 요거 잘 보셔야 돼. 쉬운 거 같지만 쉽지 않아. 요거. 그렇죠. 일단 치환을 해. 그럼 2의 x를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선생님 써볼게요. 라지 x 제 마이너스 8 라지 x 플러스 a는 여기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그러면 여러분 판별식을 쓰겠죠. 16-a가 양수라 이렇게 가겠지? 그 a가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만 풀면. 이것도 맞는데 추가되는 게 있어요. 추가되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치환했을 때는 항상 뭐 따져야 했지? 뉴? 범위. 그치? 이거 범위 어떻게 되니? 2x로 치환하면 요 라지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여러분 그 바이블 배울 때 한 거 잘 갖고 있지? 그거 보면서 공부를 했지? 거기서 선생님이 다 정리해줬어.
이 x의 범위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항상 0보다 크다. 알겠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다시 정리해볼게. 자, 첫 번째 AX를 취하는데 얘는 0보다 큰가요? AX를 취함을 했는데 2x를 취함했대. 근데 1부터 3까지. 그러면 이 라지 x의 범위는 2부터 8까지지. 2부터 8까지. 여기다 2의 지수 2를 취하는 거니까 증가하면 됩니다. 3분의 1의 x를 취함을 했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로 쳐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라지 x의 범위가? 또 대답해보자. 어떻게 돼? 3분의 1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3분의 1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내가 써줄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3분의 1에 빵제곱 이렇게 될 거야. 감소함수니까. 맞죠? 이게 지수의 류 범위고. 하나 더. 요건 어떻게 돼? 요거 범위가 어떻게 돼? 외워야지. 이제는 외워줘야 돼. 2 이상이 되는 거야. 왜? 산술기와 편면에 의해서. 맞죠? 자, 요거 조금 응용을 해볼까? 이것만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응용을 하면,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원래 어떻게 돼요? 2 루트 a 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2a 이상이죠.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꼴을 봤을 때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 라는 걸 알라는 얘기야. 자, 로그 a의 x를 취하를 했어. 요거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로그 x는? 여러분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요거는 왜 0보다 커요? 지수함수가 이렇게만 그려지니까 0보다 x축보다 항상 큰 거죠.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지. 실수 전체죠. y값 범위가. 얘는 실수 전체야. 그 범위가 없어요. 얘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언제 따지면 돼? 어떨 때? 범위가 있을 때. 로그의 2의 x의 범위인데 언제?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라지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로그 2의 1보다 크거나고 로그 2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 범위가. 증가함수니까. 감소함수는 마찬가지겠지? 로그 3분의 1의 x. 근데 x값이 3부터 9까지. 그럼 어떻게 되니? 라지 x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로그 3분의 1의 3보다는 작거나 로그 3분의 1의 9보다는 크거나 같다. 감소하는 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되겠니? 이 정도는 보자마자 할 수 있어요. 치환했어. 그래서 뉴범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근이 양수해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가야 돼. 양근. 서로 다른 두 양근. 맞죠? 그러면 여러분 양근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됐어. 그럼 뭐를 따져야 될까? 여러분 두 근 나오면 항상 따지는 게 뭐였어? 공통스러운데 두 근 나오면 항상 하는 게 뭐지? 근과 개수의 관계지. 자,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에 어떨까? 양수야겠죠? 이미 양수네. 알파 베타는 곱도 양수야, 그죠? 곱도. 그치? 그래서 요 조건까지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0보다 크고 16보다 작다가 정설이 되죠? 이렇게. 맞지? 그치? 그래서 정수 A 개수는 1부터 15까지 15개가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이 A가 0보다 크다는 걸 안 구했으면 16보다 작은 정수 개수는 무한계가 되는 거야.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되겠지? 자, 104번 봐봐, 104번. 또 되게 간단해. 그래프로 그냥 바로 풀면 돼. 자, 요거의 해는 어떻게 되니? 밑이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이 그냥 바뀌면 끝이야. fx가 gx 이상인 거 찾으면 돼요. 그렇죠. 요 그리에 있는 거로 fx가 gx보다 큰 부분은 어떻게 되니? 이차함수가 1차보다 큰 부분. 여기랑 요 기가 되겠네. 그래서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지? 굉장히 쉽죠? 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1번이 되겠고요. 자. 역시 필수 문제 106번 거.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 구해라. 얘는 쉬운 게 이미 지금 증가 함수인 걸 알려줬어. 밑이 1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쉬워요.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밑에가 크면 돼. 여기 지수가 크면 돼. 2x제곱 마이너스 2x. 요놈이 5x 7x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요걸 찾으면 돼.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니까 2, 1, 4, 1, 마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x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요것만 되겠구나.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보여야 되니? 요거는 x가 1보다 클 때는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x가 0과 1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풀어야겠지. 맞죠? 증가냐 감소냐를 꼭 따져줘야 돼. 이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었던 문제고. 자, 넘어오시고. (113번) 볼게요. 113번. 역시 아주 기본 문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자, 밑에 요 방정식을 풀 때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양변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양변 로그를 취해. 공식이야, 공식. 방정식 풀 때야, 방정식 풀 때. 이거 잘 보니? 지금 위에, 위에 지금 로그 취해지는 게 로그 3자예요, 로그 3. 자, 양면 로그 3을 취해볼게요, 로그 3. 일단은 옮겨야죠. x의 로그 3의 x 쓰고 243 x의 4제곱 이렇게 쓰고서 그 다음에 양면에 로그 4를 취해볼게. 그러면 선생님이 천천히 써볼게. 과정을. 로그 3의 x의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243x의 4제곱이 됩니다. 선생님이
구분할 수 있게끔 진수 부분을 괄호를 쳐줘. 이 부분이 지금 진수 부분. 오케이?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로그 3x 있어. 요거는 지금 진수의 지수 부분이거든요. 지수 부분.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갈 거야. 어떻게 되냐? 로그 3의 x라는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로그 3의 x만 남는 거야. 여기 적어요. 맞죠? 하고 요거를 이제 뜯어야지. 로그 3의 243은 5가 되겠죠. 243이 5제곱입니다. 플러스 4 로그 3의 x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 어떻게 풀? 치환이야. 치환. 자, 로그 3x를 치환해볼게. 라지 x로. 그럼 주어진 식은 좌단은 x의 제곱, 우변은 5 더하기 4x 돼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제로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든가 5든가 이렇게 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괜찮죠? 이해하려고 꼭 말해줘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치환한 x가 뭐니? 로그 3의 x죠? 로그 3의 x. 요 놈도 로그 3의 x. 해서 최종적으로 해를 구하면 x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될 거고 요 놈은 x는 3의 5제곱 되겠다. 구했죠. 모든 분이 모든 분의 합 요거 두 개 더하면 정답이 되겠지? 되겠죠? 자. 됐고 괜찮아. 자, 122번 122번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방사능 물질이 어쩌죠 설치하는데 자, 원자의 방호벽 벽 한 개가 90%를 차단. 90%를 차단하는 걸 차단? 그러면 적어도 몇 개의 방어벽을 설치해야 방사선을 99.5% 이상 차단할 수 있느냐? 라는 거야. 되죠? 자, 요 문제를 좀 이해해볼게. 여기에 요 스토리만 바뀌어가지고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거든. 이 차단이라는 얘기는 똑같아요. 뭐 빛이 차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만 바뀌어요. 스토리만. 그럼 봐보면 처음에 있는 양이 A라고 쳐봐. A라고. 그러면 방어벽 한 개를 설치했어. 그러면 남아있는 양이 있죠. 남아있는 양. 남아있는 양은 얼마일까? 방어벽 한 개를 딱 설치했어. 처음 방사선 양이 A야. 근데 방어벽을 딱 A 설치해서 방사선이 90%가 차단된 거야. 그럼 남은 양은 얼마니? 남은 양은 몇 프로야? 10%죠. 10%. 그치? 남은 양은 0.1이에요. 0.1. 자,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돼? 두 개일 때는 요 0.1에 또 0.1대가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남아있는 양으로 가야 돼. 이거 애들이 잘못 푸는 경우가 뭐냐면 0.9만 보이니까 그냥 0.9a 막 이런 식으로 써요. 0.9의 n제곱에. 이러면 잘못되는 거야. 이 차단하는 문제는 남아있는 양 입장으로 정리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땡땡땡 n개를 방어벽을 설치를 했어. 그럼 남아있는 양은 0.1의 n제곱의 a만큼 방사선이 남아있다는 거지. 맞죠? 다 차단되고 요만큼 내가 딱 남아있다는 얘기야. 했을 때 그 저거를 이제 몇 개를 설치해야 99.5% 이상 차단할 수 있냐라는 거야. 자, 여기를 여러분들 써야 돼. 여기 부등식을 쓸 거거든. 여기 지금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써야 맞을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99.5% 이상 차단. 그러니까 일단은 A는 쓸 거고 거기에 이제 99.5%라는 거를 적용을 할 거고
여기다 이제 구동호를 채우겠죠? 요걸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조금 어려워. 자, 잘 들어봐. 99.5% 이상 찾아냈어. 99.5%. 나 지금 얘는 차단한 양이 아니라 뭐야? 남아있는 양이죠. 그럼 얘도 남아있는 양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 몇 에? 몇 에? 0.05에 0.5에 0.5에 99.5가 아니야. 알겠죠? 남아있는 양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럼 걔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니까를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크거나 같다니 작거나 같다니. 어? 어디 입장에서 좀 아니 얘 입장에서. 얘 사람이 지금 뭐 입장에서 정리했죠? 남아있는 양이잖아. N개 설치해서 거쳐가지고 남아있는 방사선 양이 0.5A보다 작을 거냐 클 거냐는 거야. 99.5% 이상 차단이 된 거죠. 그럼 남아있는 양이 0.5보다는 작겠지. 그치? 저만큼 이상 차단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양은 이거보다 작겠죠. 이걸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좀 어렵다. 한 번은 풀어봐야 돼, 이런 문제. 차단 문제. 안 풀어보면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A를 일단 약분시키죠. 자, 남아있는 분식이 어떻게 돼? 0.1의 n제곱이 0.5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만족하는 이제 A를 찾아야 돼. 이거 어떻게 풀까? 요거. 자, 우리 아까도 해봤지만 어떤 값을 구하려면 로그를 취해서 구해야 돼.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딱 문제 보니까 뭐야? 당하고 얘 줘있잖아. 로그를 취하라는 얘기야. 양변 로그를 취해볼게. 지금 로그 몇 자리니? 로그 10자리죠. 로그 10자리. 자, 로그 10자리를 취해보면 n 로그 0.1 되고요. 로그 0.5 되고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 로그 10자리니까 유지가 되죠. 유지. 자, 한 번 더 뜯어볼게. 로그 0.1은 로그 10분의 1이야. 로그 10분의 1.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로그 10분의 1이니까. 천천히 써봐. 로그 10의 마이너스 승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 n이겠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되고 로그 0.5 어떻게 돼? 로그 0.5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럼 걔는 마이너스 로그 2죠? 얼마야? 마이너스 0.3? 맞아? 마이너스 0.3. 그럼 n이 0.3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뭐가 좀 계산이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니? 로그 0.5 마이너스 우리 소수점이 잘못됐는데. 그죠? 아하. 마이너스 n 로그 10분의 로그 2분의 1 로그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2 어디라고 쓴 거지? 저기 아유, 잘못했구나. 0.05죠, 0.05. 0.5%니까 0.05지. 이걸 잘못 썼네. 그죠? 10%가 0.1이고, 5%는 0.05죠. 0.5%는 0.005인가? 아니, 0.5죠. 0.0. 이렇게 하지.
맞나? 나 헷갈린다. 10%. 가 100분의 10, 0.5%잖아. 0.005네. 0.005. 0.005. 여기 들어있죠? 0.005. 이렇게 가야지. 0.005. 0.005. 1000도요. 그러면 얘는 로그 5 빼기 1000이죠. 로그 5 빼기 1000. 로그 5 빼기 로그 1000이니까 3. 로그 5 어떻게 하니? 로그 5는 1 빼기 로그이죠. 1 빼기 로그 2. 1 빼기 로그 2. 에서 3 빼기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네. 마이너스 0.3이지. 마이너스 2.3 이상이 해서 n이 2.3 이상이다. 그러지? 괜찮죠? 자, 적어도 3개는 설치해야 된다. 두 개가 지금 안 되고. 괜찮죠? 좋죠? 123번이 완전히 똑같은 거야. 이게 스토리만 바뀐다고 했죠. 남아있는 무리량의 90%. 남아있는 무리량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되려면 며칠 걸립니다. 이런 것도 보시고. 자, 이제 삼각함수 조금 끝내고 마무리 좀 해볼게. (126번을) (127번처럼) 풀어볼게. 필수 유형이 되고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딱 삼각함수 뜻까지만 강의 끝내고 마무리할게요. 자, 세타가 3, 4분면발이에요. 3, 4분면발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일반발 입장에서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우리는 특정 각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각을 배우니까 여기서 n바퀴 볼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죠. 지금 여기 있는 네 문제는 네 문제를 다 이렇게 푸는 거야. 거기서 4분의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돼. 그럼 구해보면 얘는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n 파이 그리고 얘는 8분의 3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n 이렇게 됐음. 맞죠? 자, 여기서 이제 n은 얼마니? n은 정수죠, 정수. n바퀴 도는 거라고 처리를 한 거니까, 그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놓고 뭐 해야 돼? n의 0, n의 1, n의 2, 땡땡땡을 대입을 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고정된 패턴이야. 자, 0을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얘네는 4분의 파이부터 8분의 3파이까지야. 여기 나타나는 건 어디니? 1사분면이야, 1사분면. 1사. 다음에 n의 1로 봐.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지. 배터리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럼 이거 어디니? 요 2사분면이지. 2사분면. 그쵸? 얘 2사분면.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2분의 8) 그렇죠. 3번 3, 4분의 문제하지 않나요? 뭐야 이거? 옳은 것은 4분의 8, 8분의 3이 8분의 3이 몇 도죠? 8분의 4 1사분 봐. 8분의 7 2사분 봐. 이거 잘못됐는데? 3, 4가 존재하지 않는데 3, 4 둘이다.
2를 안 넣었구나. 그래서 n의 2를 넣어서 여기 숫자를 배운 건데 2분의 2n파이로 갔네. n의 2를 집어넣어야죠. n의 2. n의 2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가.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3파이 플러스 파이죠. 그럼 얘는 3산이지 3산. 자, 그 다음에 이제 n에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죠.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3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네. 그럼 얘는 어때? 얘는 4사지 4사. 그치? 모든 사분의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쌤이 n에 3까지만 집어넣었잖아. 이게 n에 4부터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n에 3을 집어넣잖아? 그럼 요놈이 몇 파이가 되는 거니? 2파이가 되는 거야. 2파이.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거야. n4부터는 반복되는 거야.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리를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만약에 3분의 2n파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면 n에다 얼마까지만 넣으면 딱 될까? 0, 1, 2, 3 이렇게 넣는데 얼마까지만 넣으면 돼? 3까지만 넣으면 돼. 3 넣었을 때 딱 2파이 돌아버리니까. 그치? 그걸 딱 찾으면 돼요. 여기는 다 이제 그렇게 풀어놓고. 자, 여기 이제 일치, 불일치는 내가 잘 정리해줬죠? 여러분 풀 수 있니? 일치, 불일치? Y축 대칭, X축 대칭. 그림 그려서 풀라고 했지. 한 번만 더 해볼게. 131번. 그림만 그리면 그림만. 자, 세타랑 7세타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Y는 X.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끔 두 개를 그리라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그려. 여기를 세타, 그냥 여기를 7세타라고.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요만큼이 세타로 똑같겠죠? 요만큼이 세타, 세타.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지. 세타랑 7세타를 더했더니 딱 90도가 되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n바퀴만큼 또 돌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였죠. 맞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 지금 y는 x만 x 대칭만 했지만 8세타가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당연히 이제 n은 정수겠죠. 지금 세타가 0부터 파이 사이래. 자, 양면에 8로 나눠요. 그러면 4분의 n파이 플러스 16분의 파이 돼. 자, 역시 n에다가 0, 1, 2를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으면 세타는 16분의 파이. 1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플러스 16분의 파이니까 16분의 5파이. 자, n에다 2 집어넣어. n에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플러스 니까 16분의 9파이. 파이 전까지 해야죠. n에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16분의 13파이. 여기까지만 해요. n에 4 집어넣으면 16분의 17파이 되거든요. 파이를 넘어버리죠. 딱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거, 가장 작은 거는 그거 이렇게 되겠네. 괜찮은 겁니다. 되니? 내가 높아짐에 한 번만 더 할게. 요번이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 X축 대칭은 어떻게 돼? 요거 알파, 요거 베타. 이렇게 되지? 베타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버리고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이 알파. 그러면 여기 알파로 똑같이. 그래서 요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 더했을 때 360도고 거기다 n바퀴만큼 차이 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 다음 x축 대칭 했고 y축 대칭. y축 대칭 두 개를 그려. 이렇게 알파, 베타. 그럼 대칭으로 여기가 알파겠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딱 180도가 되고 n바퀴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식을 쓸 거야. x축, y축 했고, 그 다음 y 원점 대칭, 요거 알파, 그러니까 원점 대칭 각도 이만큼 베타.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딱 180도 되고 거기다 n바퀴 차이 난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림 그리고. 알겠니? 쌤이 잘 정리해줬죠? 그리고 135쪽, 135번. 자, 역시 기본 문제지. 둘레 길이가 4인 부채꼴.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꺼졌네. 넓이를 알고 있어야 돼. 시작할 때. 자, A 공식 어떻게 되니? A 공식. A 얼마야? R 세타. 그죠? 자, S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2분의 1 RL. 두 번째는 2분의 1 R 그렇지. 2분의 R제곱 세타. 상황마다 내가 써야 되는 거 잘 선택을 해서 써주면 돼. 자, 둘레의 길이가 4래요. 쌤이 강조를 했던 게 뭐야? 둘레의 길이는 L이 아니야. 알겠죠? L이 아니라 2R 더하기 L이 둘레야. 이거 실수하지 마 절대. 알겠니? 2R 더하기 L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얘기 했죠. 수능에 용지가 나오고 애들이 이거 둘레를 L이라고 써서 틀렸어. 오답률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2R 더하기 L이 지금 4인 상황인데 그럼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거 찾아라. 지금 여기는 R과 L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 두 공식 중에 뭘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둘 다 쓸 때도 있고 하나만 쓸 때도 있어. 근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먼저 써야 되는 공식은 당연히 1번이겠니 2번이겠니? 당연히 1번이겠죠? RL이 들어있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2분의 1 RL이 언제 최대가 되냐는 거야. 근데 이 관계식을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L 자리에 4 빼기 2R을 집어넣어. 요게 언제 최대냐라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 확률을 쓸 건데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위로 몰러오긴 2차 함수고 매칭축은 어떻게 돼? 요거 0으로 만드는 근 0, 요거 0으로 만드는 근 2니까 매칭축은 얼마? 1이다. 괜찮니? 쌤이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하던 대로 전개한 다음에 대칭축 구하면 돼. 이렇게 완전 접수를 묶어서 그건 할 수 있잖아. 아니? 리액션을 줘야 돼. 할 수 있어? 최대치수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요거 이해되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1 대입하면 다 돼야 돼. 따라서 1 대입하면 여기 정답이다. 자, 좋아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자.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자, 이거 삼각함수 끝까지만 할 거야. 그래프는 개별적으로 할 거고. 자, 139번 봐. 우리 이제 삼각함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정의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에서 각이 세타인 지점의 x좌표를 x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돼?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하니? R분의 y좌표죠. y 좌표야 좌표. 코사인 R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쓰는 거는 반지름 1자리인 반위 원이니까 이게 반지름 1자리인 상황에서는 그냥 y좌표, 그냥 x좌표, 그냥 기울기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선생님 연습 많이 시켰죠. 단위 원에서. 자, 얘는 지금 직선이 나와있어요. 여러분 좀 요번 시험 범위에서 삼각함수가 나오는데 직선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기울기 찾는 거야. 알겠니? 무조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게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그냥 기억을 하세요. 기울기가 무조건 탄젠트 세타다. 어디로부터의 세타니?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세타는 요게 세타가 아니야. 항상 세타의 정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이니까 요만큼의 세타예요. 알겠죠? 시초선으로부터 쭉 반시계 방향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이 이제 뭐냐? 하나의 삼각비 알 때, 이것도 많이 했지. 알 때는 어떻게? 예각삼각형 그리는 거지. 예각. 그래서 그냥 예각삼각형 세타라고 치고 기울기 탄젠트가 4분의 3이니까 3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5로 쓸 수 있죠? 맞지? 그죠? 그래서 다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구하라고 하니?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죠. 해놓고 마지막에 뭐 판단을 해야 돼? 부구 판단해줘. 부구. 얘가 지금 이사분면이잖아. 이사분면이니까 얼사탄코 사인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기본적인 문제죠. 정말 많이 했어요. 자, 넘기시고 141번 이것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루트 a 제곱은 얼마니? 루트 a 제곱? 루트 a 제곱은 얼마야? 절대값 a죠. 절대값 a. 알겠지? 여러분 절대 a라고 쓰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정리할 때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지금 3분의 2 파이부터 파이까지 세타다. 그럼 이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조금 까다롭죠, 이거. 잘 보세요. 자, 언제나 단위 원으로 하는 거예요. 단위 원으로. 3분의 2 파이 몇 도? 이거 외우기로 했지. 3분의 2 파이 몇 도? 180 곱해서 할 수도 있지만 파이에다가 바로 나와야 돼. 3분의 2 파이는 120도 외워야 돼. 4분의 3 파이 135도 많이 나온 거야. 3분의 2 파이는 120도니까 180도에서 60도 뺀다 돼요.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요. 거기부터 파이까지의 요 사이. 여기에서의 사인 세타의 범위를 좀 볼게요. 자, 요때 사인 값 여기 먼저 해볼까? 여기 쉬니까 요때 사인 값 얼마냐? 단위원에서 사인의 의미는 무슨 좌표다? y좌표다. 알겠니? 여기 y좌표 얼마? 0이죠. 0. 그지? 여기 y좌표는 어떻게 봐? 요렇게 직각삼각형 내렸을 때 이게 길죠. 긴 놈은 무조건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어. 짧은 게 2분의 1이고요. 짧은 게 2분의 1. 무조건 그렇게 외우라고 했지. 그치? 해서 요 범위 상에서 사인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다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물론 지금 여기서는 필요가 없죠. 왜? 사인 세타가 그냥 양수니까. 이사분면. 이사분면에서 양수니까 그냥 양수로 꺼내는 거야. 선생님이 정확히 찾는 것까지 해준 거예요, 지금. 양수니까 플러스로 꺼내고요. 자, 코사인 세타하고 2분의 1 비교를 해볼게.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는 요즘에 x좌표거든? 요즘에 x좌표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요즘에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길 수 있는 거야. 요 문제 쉽지 않죠? 요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코사인 빼기 2분의 1은 음수다. 사실 이거 몰라서도 풀 수 있어요. 여기는 코사인은 음수니까 음수 빼기 음수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됩니다. 그다음에 사인 빼기 코사인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죠.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됩니다. 그냥 꺼내면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되지. 됐죠?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풀이? 보자마자 풀이법이 딱 돼야 돼. 얘 뭐 어떻게? 저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이죠? 그렇지? 그래서 저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놈은 S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의 루트죠. 해서 어떻게 꺼내? 그냥 꺼내면 안 돼. 절대값으로 꺼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범위 알려줬네. 사인의 코사인보다 작대요. 그러면 둘 다 음수네. 지금 마 S, 마 C. 사인이 코사인보다 작으니까 이거 음수. 마 S, 뿔 C. 그래서 마 ES. 찾을 수 있지. 되겠죠? 자, 이거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저 세타 단 조건을 바꿔볼게. 단 조건을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대. 그러면 요 S 사인 빼기 코사인의 부은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 45도 이상 초과 90도 미만이야. 사인이 크니 코사인이 크니?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줄게. 단위 언어를 일단 이해를 해볼게. 45도부터 90도 사이야. 요 사이. 자, 45도 여기를 한번 찍어봐. 여기 어때? X좌표, Y좌표를 비교해보면 X좌표가 크고 Y좌표가 커. Y좌표가 크죠? 사인이 큰 거야. 단위 언어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삼각기 표 있죠. 햄이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인하고 코사인을 비교하면 얘는 0부터 1까지 쭉 커지는 애고 얘는 1부터 0까지 쭉 작아지는 애고 근데 얘네가 언제 같냐면 45도일 때 2분의 1쪽이고 같잖아. 그치? 그러면 그 전에는 코사인이 큰 거야. 아니? 그 후에는 사인이 큰 거고. 맞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 괜찮지? 45도의 의미가 그런 거다. 됐죠? 10분 쉬었다 가시. 나머지 시간